소나타 DH N9 2.5 터보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리고 보면 볼수록 너무 잘 만든 것 같고요. N9 같은 경우는 디자인뿐만 아니고 뒤쪽의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요소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되어 있어서 공기의 흐름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고요. 범퍼 측면은 디자인뿐만 아니고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해놨습니다. 전면뿐만 아니고 측면에서도 기존 디자인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존의 디자인이 연상이 전혀 안 될 정도로 그 디자인의 완성도가 아주 높은 편이고요. 앞쪽에서는 순차 점등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LED로 구성된 방향지시 등은 뒤쪽에서는 시퀀셜 방식, 순차 점등 방식은 아니고요. 그랜저 이후에 적용된 현대자동차의 웰컴 세레모니는 과하지 않고 적당하면서 재미있는 포인트, 개성을 불어넣는 포인트로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는 H테일을 중심으로 선명한 빛이 인상적이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손잡이는 뒤쪽에는 간접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앞쪽에만 들어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야간에 밝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쪽 하고요. 앞좌석 도어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그리고 센터 터널에는 아쉽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습니다.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이 넓은 것도 있지만 빛을 잘 모아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하향의 변동폭도 큰 편이고 단지 이제 이 전조등 기본 하향등에서 상향등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하향등이 넓은데 상향등으로 올라갈 때는 똑같은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좀 모아지는 형태의 헤드램프 구성입니다. 조사각 조절도 가능한데요. 현재는 0레벨이고요. 레벨 하나씩 내려볼게요. 3레벨까지 내렸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한 레벨씩 올라갑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이밍을 부여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양쪽 사이드에 방향지시 등 기능을 넣어놨는데 비상등을 작동했을 때는 순차점선 방식은 작동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능만 부과가 됩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방향지시 등은 삭제가 되어 있고요. 측면 휀더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쪽과 일체감이 좋은 편에 속하죠.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살짝 잔상이 있기는 한데 실제 시야각은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거슬리거나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직진성도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좋지만 광원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차량들을 타봤을 때 오토 헤드램프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그 부분이 좀 불만스러웠거든요. 아쉽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소나타를 비롯해서 상향으로 바로 전환을 해주죠.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이 정도 광량이면 사실 상향등 전환해줘야 돼요. 그리고 굳이 앞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하향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데 유지도 잘 해줍니다. 하향에서 상향으로 전환할 때의 광량 인지도 민감도도 좋고요. 또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앞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꾸준하게 상향등을 쭉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세팅이 참 마음에 드네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직렬 4기통 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497cc고요. 최고 출력은 290마력, 토크는 43.0kg/m입니다. 8단 습식 DCT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륜 스트런 링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향 안정성이랑 조금 더 탄탄한 승차감을 구성할 수 있겠죠.
측면 바디라인은 기존부터 비율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앞뒤 오버행이 실제로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 디자인 때문에 특히 앞쪽은 조금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전장에 비해서 제법 넉넉한 편이고요.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입니다.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본격적인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타이어는 한번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적인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선택이고요. 마지막까지 외관에서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팬더에 장착되어 있는 장식, 그리고 여기에 방향지시 등을 추가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일반적인 현대자동차의 형태,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위치하지 않고 팬더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확실히 좀 신차라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끌어가는 것 같아요. 사이드 스커트도 공격적으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바디 컬러랑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포인트로 나쁘지 않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줬는데 스포티한 차량의 이미지에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구는 커버가 푸시 타입으로 열리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죠. 손잡이 상단에는 단일 컬러가 아니고 유리 주변부 몰딩과 같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봉긋 솟아있는 트렁크 리드 부분은 기존하고 같은 구성이고요. 에어로핀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신경 많이 써놨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은 기존부터 좋았지만 특히 테일라이트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파격적인 전면 디자인에 비해서는 후면 디자인의 호불호가 현재까지도 약간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디퓨저는 공격적으로 각을 잘 살려줬고 양쪽으로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H-테일이라고 해서 테일라이트의 디테일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방향지시 등은 상병, 2병, 1병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3, 2, 1 가운데로 몰리는 조 하나의 등은 후진등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해줍니다. 동급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전동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 동작합니다.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속도도 적절하죠. 안쪽에는 패키징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조금 더 마감을 신경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2열 등받이 접을 수가 있습니다. 측면까지도 공간을 참 많이 잘 확보해주고 있죠. 바닥을 들어 올려보면 펑크 수리킷 갖추고 있고요. 스티로폼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이 공간만 잘 활용하셔도 차량 관리 용품들, 예컨대 타월이나 케미컬 같은 것들 깔끔하게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패드는 조금 더 두꺼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위쪽에서 버튼 누르면 전동 스마트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아직까지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엔 없고요.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의 크기나 등급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크기고요. 여닫았을 때의 체결감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실내는 밋밋한 블랙 원톤이나 너무 밝으면은 또 이 관리에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그레이 톤으로 적절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약간의 그린 색도 좀 도는 것 같고요. N 로고랑 레드 스티치는 스포티한 느낌을 잘 끌어올려주고 있죠. 도어 쪽 디자인 깔끔하고요. 이 부분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가져가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가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입니다. 레버도 적절한 위치랑 텐션 갖추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이런 데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으면서 손잡이 역할도 할 수 있게 구성 잘 해놨고요. 레드 스티치는 적절하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 포켓은 조금 더 넓고 각도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플레이트는
플라스틱 위쪽에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는데요. 여기에 소나타라고 레터링도 독특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참 편한데요. 몸이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잘 지지해주고 날개 부분도 꽤나 돋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등도 편안하고 이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다만 이 안장 길이 조절이 안 되는 점, 그리고 럼버 서포트가 2A 타입이라는 점, 4A가 아니고 2A 타입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쿠션이나 기본적인 형상, 목이 불편하지 않게 잘 받쳐줍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고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내가 쾌적하고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을 잘 연출해 줍니다. 암레스트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버튼식 SBW가 컬럼에 고정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되어 있고 금속과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역시 전체적인 이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을 잘 이끌어 가고 있고요. 레버 2번 잡아 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휴즈박스 위쪽으로 전동 스마트 트렁크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 달려 있고요. 조사각도들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스티어링 휠이 3스포크 타입인데 이제 더 이상 현대마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봉그 솟아 있는데 저 부분은 많이 이렇게 스티어링을 조작해 보면, 특히 와인딩 로드 같은 데서 조금 재미있게 탈 때는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반펀칭도 적용을 해놔서 그립감을 끌어올려 놓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주변부에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직렬 4기통 2.5리터 T GGI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그렇게까지 거친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클러스터는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을 해서 그래픽 같은 것들도 조금 재미있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후측판 모니터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옵션 중에 하나이고요. 대표적인 좋은 옵션이라고 제가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UD는 크기 적절하고 폰트 같은 것들도 또렷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큼직큼직하게 보여주니까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이 반응 속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울컥거림 같은 것들도 제어가 제법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아래쪽에 N 로고 선명하고요. 12.3인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던가요? 이 부분이 확실히 좀 신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패널 안에 그래픽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는 글쎄요, 사용할 때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촌스럽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진 않았습니다. 세차 모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다 조작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딱 설정만 하면 되거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포함되어 있고 카메라 해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입니다.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선명하고요.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하게 끌어올린 것 같아요.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은색의 흰색 글씨가 아니고 어두운 계열의 색을 두고 그 위에 흰색으로 폰트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기존부터 워낙에 좋았고요. 버튼 식으로도 되어 있고 다이얼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은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충전만 가능하고 하나는 충전하고 입력 충전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이 부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도 되게 깔끔해요. 기존에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뺐다가 막 이러면 되게 불편했는데, 그냥 딱 안 쓸 때 닫을 때도 깔끔하고요. 사용할 때 간단하게 눌러만 주면 되니까 이 부분 아이디어 좋습니다.
NFC를 포함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옆에 약간의 수납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스마트폰 같은 거 잠깐 세워놓거나 지갑 보관하기는 좋습니다. 이 부분 다시 봐도 참 편한 것 같아요. 컵홀더는 2개고 앞뒤 사이즈가 다르죠. 안쪽에 공간은 암레스트 안쪽 공간 참 좋은데 조명이 없어요. LED로 조명 하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장도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 선바이저는 두툼하면서도 크기도 적절합니다. 조명이 연동되어 있지는 않고요. LED도 아닌데요. 별도로 스위치를 만져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클립 같은 것들은 꼼꼼합니다. 거울 크기도 나쁘지 않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SS 코어 포함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앞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인데 저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썬루프 스위치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거울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 베젤이 그렇게 두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넓어 보이고 시원한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개방 각도 적절하고요. 유리는 오토 타입이고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살짝 남기는 합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앞쪽만 준비가 되어 있고 뒤쪽은 아니고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도 갖추고 있고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타고 내릴 때 공간 자체도 좋고요. 시트가 참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성인 남성분이 앉으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으로 앉으시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가운데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 쿠션감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다만 암레스트가 여기 고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공간도 좋고 전체적으로 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바닥 공간도 부족함 없고요. 완전 그 바닥 아래쪽에서 앞좌석 안장 상단까지 이 공간도 제법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턱 높이를 보면은 H트랙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륜구동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에어벤트도 갖추고 있고 아래쪽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기본 되어 있는데요.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어서 원터치로 딱 누르면 무중력 상태, 굉장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갖춰줍니다. 연애 기간에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누르면 롤백 하는 기능인데 이게 제가 설정하면은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좀 새로운 느낌? 부족한 느낌들을 잘 채워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고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아주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역시 현대자동차가 실내 디자인이나 공간의 활용면에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승차감이 개선됐는데요. 서스펜션에 필요한 부시류들을 전체적으로 좀 손봤다고 하는데 유연하면서도 쫀득한 느낌이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보면 올라갔을 때랑 내려올 때에 매끈하게 떨어지는 느낌들이 너무 좋고요. 특히나 19인치 휠 타이어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일상에서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기압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승 차량을 받았을 때 공기압이 40에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39, 40 정도면은 차량이 좀 튄다라는 느낌, 너무 좀 단단한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메이커 측에서 권장하고 있는 아마 35가 35, 36 정도로 알고 있는데 권장하고 있는 공기압을 넣었을 때는 승차감도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1km고요. 도심에서는 9.4, 고속도로에서는 14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 도심 주행만 한 10km 안 되는 구간을 왕복을 반복했을 때 출퇴근 시간대 얘기입니다. 연비가 7.2에서 8km대 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비는 도심에서 연비는 적어도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연비를 조금 못 미치는,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연비보다 조금 낮은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38, 39 정도를 타이어 공기압 맞췄을 때는 거의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연비랑 비슷했고요.
공기압을 조금 낮추니까 35 정도 넣고서는 주행을 해보니까 승차감은 이제 크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이 연비 측면에서는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연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일상에서 1, 2단에서는 약간 그 울컥거리는 느낌?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이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1단, 2단, 3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고요. 단이 적은 편이 아니지만은 오르락 내리락 할 때의 이 충격 같은 것들도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큰 진동은 조금 잘 걸러주는 것 같았고요. 작은 진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휠 타이어 스펙이 좀 있다 보니까 19인치 정도 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작은 진동, 노면의 어떤 갈라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민감하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18인치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직렬 4기통 2.5L TGDI 엔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인데, 회전 질감도 나쁘지 않고 발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토크감 같은 것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290마력의 토크가 43.0kg/S인데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절대 빠지는 스펙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엔진의 스펙을 미션까지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미션까지는 좋았는데, 타이어,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좀 달린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스펙은 교환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도 일상에서는 크게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이 한계치까지 차량을 몰아붙여 봤을 때는 옵션으로 모노블록 4피스톤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고려해봄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추천드려봅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타이어랑 이 모노블록 4피스톤 순정 옵션은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을 두고 조금 껑충한 느낌? 일반 스펙보다 N9의 이 시트가 세미 버킷 타입 시트가 조금 높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간의 높이 변화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포지션은 굉장히 좋고 안락하게 몸을 잘 잡아주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공간도 조금 더 차지하고요.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껑충해서 좀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든다,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아닙니다. 2.5T GDI 엔진은 아이들링 시에 실내에서는 그렇게 거친 반응은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바깥쪽에서 차를 정차시켜,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정차시켜 놓고 바깥에 내려서 들으면 엔진 음도 그렇게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배기음이 중저음으로 완전히 쭉 깔려서 좀 왕왕왕 우웅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조금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 현대자동차가 전륜구동 베이스 이런 서스펜션 구조를 갖춘 차량의 노하우는 상당 부분 축적이 되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드러운 느낌이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수준급에 올라와 있고요. 조금 더 고가의 차량들, 독일 3사의 고가의 차량들, 뭐 E클래스나 5시리즈나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출력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안정감이나 묵직한 느낌, 이런 느낌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벌어지기는 물론 이 동등 비교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차량 이 성능이 좀 받쳐주니까 그런 차량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묵직한 느낌 같은 것들에서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은 상당 부분 소나타 D 엣지가 좀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플로팅 디스플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시야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앞에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운전자한테 안전 시야를 확보를 꾸준하게 해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고요.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방향지 시등 조작만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적극적인 형태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비춰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나타뿐만 아니고 그 아래급 거의 뭐 경차까지도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대표적인 안전 편의 장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픽 구성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전보다 막 좋다 이건 아니지만,
이 그래픽이 막 거슬려가지고 이게 뭐냐 막 이 정도까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용했을 때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는 이 기어 노브 SBW가 여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야에 잘 들어오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이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볼륨 컨트롤이라든가 시동 버튼이 좀 가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한 편이고 특히나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운전의 재미도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5 터보 모델이 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이라든가 만족도는 충분한 재미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도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전륜구동 차량의 특유의 그 뒤가 이렇게 털린다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살짝 불안함 같은 것들은 초고속 주행을 할 때는 느껴지긴 하는데 거의 200km를 넘어서 최고속에 도달했을 때만 느껴지고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다라고 하면 안정감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아주 잘 버텨주고요.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도 않고 또 브레이킹 능력 자체도 담력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8단 습식 듀얼 크러치 미션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이 구동 손실이 적다라는 느낌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전륜도 전륜이지만 후륜 서스펜션의 안정감 같은 경우도 부드러운 느낌도 느낌이지만 안정감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하고 차이를 느낄 정도로 극명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 사실상 많진 않거든요. 이 킥다운 했을 때의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터보렉 같은 것들은 크게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시원시원하게 잘 달려줍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도 그리고 차선 변경 같은 거를 조금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꾸준한 안정감이 인상적이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이 정도의 주행 질감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역시 현대자동차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좀 거친 파워를 느끼는 엔진이 회전 질감이나 배기음 같은 경우가 일반 좀 힘있는 차량에서 느껴지는 사운드를 증폭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고요. 시속 100km는 노멀 모드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정확히 150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코너를 주행하면서 이 와인딩 로드를 주행하면서 속도를 높여봐도 제법 잘 버텨주는데요. 특히나 이 조형 안정성이 상당 부분 향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시류를 개선한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또 전륜에는 스트럴링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향의 승차감보다는 그 부분은 조향의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륜구동 차량들이 코너에서 이 가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뒤쪽이 털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밀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상쇄시켜놔서 안정감 있게 운전자가 달리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습니다. 터널 안에서 이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중접합 차원 유리는 앞쪽에만 적용이 돼 있고 뒤쪽은 일반 유리인데 전체적으로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짜잘짜잘한 소음 같은 것들도 잘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몰딩 부분하고 안쪽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실링 같은 경우에 형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이전 모델에서는 한 110에서 120 정도 달리면은 후구구구 하는 그런 풍절음이 이제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달려보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제어가 잘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HDA가 포함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마다 간격 명확하고요.
요 가속이나 감속 부분은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최근에 출시될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갑자기 욱 하고 쓰거나 막 부응하고 이렇게 제껴지면서 앞으로 막 뛰쳐나가는 이런 것들이 극 초반에는 조금 거슬리긴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를 타보면 이 HDA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안정성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HUD는 지금 화면에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크기가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안내 문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 크로스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되고, 제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최고 속도도 표시가 되니까 정보들은 다양하게 오밀조밀하게 잘 갖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풀브레이킹 테스트에서도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브레이크는 차고 넘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서 당장 제가 옵션으로 말씀을 드렸던 모노블록 4피스톤을 바꿔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뭐 요 정도 N9의 2.5 터보 정도면은 적당히 좀 달리면서 즐길 수 있을 정도는 기본 스펙에서도 되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도어 앞쪽에 이 A필러 끝, 이 부분에 보통 전통적으로 이 미러가 고정이 되는데, 바깥쪽으로 빼니까 이 남는 공간에 유리를 조그맣게 창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내에서 딱 느껴지면 전체적으로 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 개방감을 훨씬 더 높여주는데 한몫 단단히 하는 것 같아요. 미러 아랫부분 형상이 바뀐 점도 아마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달릴 때 조금 거슬리는 소리 같은 것들을 잡는데 한번 거두는 것 같고요. 제로백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가볍게 6초대 안쪽으로 6초대까지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휠 스핀이 좀 나는데, 이 부분은 이 LSD 같은 거 좀 장착해주면 어떠냐, 아니면 H트랙을 적용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LSD 같은 경우는 저는 일상에서, 그러니까 서킷에서 주행할 때는 요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H트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좀 타이어 밀림 같은 것들,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어가 올 시즌 타이어다 보니까 승차감 쪽이거든요, 성능 쪽이 아니고. 그래서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타이어는 다른 걸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히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 중음대하고 고음대의 찰랑찰랑한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정도 투자해서 이런 음색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합리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14km대 초반으로 공인연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달려보면은 에코 모드로 놓고요, 80에서 100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최대 16.2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심주행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엔진 스펙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RPM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1500 정도면은 시속 100km 나오니까 1450, 1500 정도로만 주행을 하게 되면 15, 16km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이 승차감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지만, 코너링에서 이 버텨주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 부시류만 바꿔도 이렇게 좀 쫀득하면서 잘 버텨주는 느낌이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마 H트랙이 추가가 되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거 추가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가 대중적인 차량 소나타긴 합니다만은 2.5 터보 정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랜저하고 가격 차이 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조금 매니아층이 선택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고RPM으로 끌어올려 봤을 때 엔진의 반응이나 이 회전 질감 그리고 엔진 사운드 같은 것들은 물론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중저음을 좀 강조하는 그런 컨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듀얼 더블 타입으로 뒤쪽 머플러가 마무리가 돼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배기음이 좀 더 괄괄하고 더 강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만족시켜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적인 차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타협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도 2.5 터보 정도면 매니아층을 위한 차량이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세팅을 해봐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차량의 크기는 이렇게 교외의 좁은 도로를 운행을 했을 때 국도 구간 운행을 했을 때 전혀 부담감은 없고요. 도심에서 구도심 들어가서 골목길 좁은 골목길 운행을 해도 크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랜저부터는 좀 부담이 와요. 예, 그랜저는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덩치가 한 덩 차다 보니까 부담이 좀 오는데 소나타까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운행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또 아닙니다. 스티어링 조작할 때도 무겁다라는 느낌보다는 적당히 쫀득하면서 묵직한 느낌, 그리고 확실히 이 고속에서나 와인딩에서 스티어링의 안정감 같은 것들, 조향의 안정감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두루두루 이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상 소나타 DH N9 2.5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